원간섭기 시작하겠습니다. 고려 지배층이 호족, 문벌귀족, 무신, 고문세족, 신진사대부로 바뀐다는 건 고려 시험 칠 때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원간섭기의 권문세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원간섭기, 원나라가 간섭을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원나라가 내정을 간섭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려라고 하는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했어요. 우리는 독립을 하기는 했지만 원나라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됩니다. 고려의 국왕은 원나라의 공주와 혼인을 하여서 원나라 황실의 사위가 됩니다. 선생님들이 부, 마, 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부마라고 하는 게 사위란 뜻이에요. 사위의 나라다 이런 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고려의 왕자는 어렸을 때 원에서 성장하면서 교육을 받아요. 그 다음에 고려 왕실과 호칭의 관제를 격하, 다운시킨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원나라가 일본을 정벌하려고 위해 설치한 정동행성이 있어요. 동쪽을 정벌하는 행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합니다. 일본 정벌을 실패 후에도 고려에 놔둬서 고려 내정 간섭하는 기구로 활용이 돼서요. 이 정동행성을 통해서 내정을 간섭합니다. 그리고 영토를 뺏어가서 원나라가 직접 지배를 하는데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 이렇게 있어요. 탐라는 제주도고 동령부는 서경, 평양이죠. 요거 나중에 돌려줘요. 하지만 쌍성총관부는 몽골이 안 돌려줬는데 나중에 공민왕이 되찾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원간섭기의 고려 음식은 몽골 만두, 소주 등이 들어오고 결혼 풍습이 여성의 볼에 연지 찍고 머리에 족두리를 쓴다. 몽골 용어가 많이 들어옵니다. 마마, 수라, 무수리, 벼슬아치, 장사치라고 하면서 치가 들어가고요. 왕실 용어가 격하, 떨어진다 했죠. 폐하가 전하로, 태자가 세하, 세자로, 종이 왕으로 들어가서 또 왕 앞에 충자를 붙여요. 왕 이름 앞에. 그래서 원나라에 충성하라는 해서 충렬왕, 충해왕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요게 중요하죠. 변발, 몽골식 머리를 하고 천릭, 몽골식 복장을 입습니다. 자, 원간섭기의 사회 변화는 경제적으로 수탈을 많이 당하는데요. 특산물을 많이 징발당합니다. 금, 은, 종이 등을 뺏어가고 여자입니다. 공녀를 데리고 가고요. 그 다음에 환관, 내시입니다. 차출을 당하고 응방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몽골에서 매, 사냥한다고 매를 키웠던 응방이 있게 됐습니다. 자, 문물을 교류를 하는데 몽골풍, 고려양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몽골풍이라고 하냐면 뭐냐면 공녀와 환관이 몽골에 갔죠. 아이고, 몽골 풍습이 고려에 있는 것이 몽골풍이고요. 고려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몽골에서 공녀와 환관이 갔으니까 몽골에서 고려 풍습이 유행하는 것이 고려양. 다시 한번 몽골풍, 고려양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문세족 들어갑니다. 원나라와 민첩한 관련이 있는 친원파입니다. 친원파. 특히 누구냐? 기황후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기씨 여자인데요. 얘가 공녀로 가서 왕의 부인이 된 다음에 황제까지 나와가지고요. 황제가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면서 기황후의 오빠인 기철. 이 사람 이름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철이 대표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몽골어 통역관, 응방의 관리 등이 권세를 누리게 됐는데 이러한 친원파들이 새로운 지배층으로 성장을 해서 기존의 문벌 귀족이나 무신 정권기에 성장한 가문과 함께 권문세족을 형성합니다. 친원파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얘들은 어떻게 성장을 하였느냐? 음서로 신분을 세습하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관직을 대부분 장악했고 불법적으로 국유지, 국가의 땅, 백성의 토지를 빼앗아서 가난한 백성을 노비로 삼아서 대농장을 경영합니다. 역사 비슷하지요. 대농장 경영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노비가 많이 생기니까 세금을 내는 백성이 감소하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에는 세금이 없으니까 국가 재정은 궁핍하게 되고 새로운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폐단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고치려고 누가 노력을 했느냐? 선왕, 모강이 개혁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세력이 부족했어. 하나 더 권문세족의 반발과 원나라가 아직 힘이 셌거든요. 그래서 결국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실패. 충선왕, 충모광은 실패했지만 이제 공민왕은 성공하게 됩니다. 자, 공민왕 때는요, 시기가 중요한데요. 14세기입니다. 원나라가 세력이 약해져서 원나라는 세력이 약해지고 명나라가 이제 생겨서 힘이 세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원명 교체기 때 공민왕이 들어서서 반원 자주 정책과 왕권 강화 정책을 하게 됩니다. 공민왕의 개혁은 크게 반원 정책,
원나라에 반대하는 정책,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이에요.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반원 자주 정책은 무엇을 했느냐? 친원 세력을 제거해요. 기철, 아까 기황후 오빠라고 했죠? 그 사람들을 숙청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정동 행성 보입니까? 아까 일본 정벌하려고 했던 그 행정부,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던 정동 행성을 폐지시켰고요. 그 다음 영토를 회복합니다. 원이 통치하고 있었던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천령 이북의 영토를 회복합니다. 이 천령 이북의 영토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제도를 복구합니다. 격하된 왕실의 호칭과 관제를 다시 복구. 아까 격하되었다 했죠, 그죠? 충자 뺍니다. 공민왕 자체도 충자 없어지는 공민왕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몽골풍을 금지합니다. 몽골식 머리, 몽골식 옷 금지합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료 3번 봐주시면은요.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 중에서 북방 영토를 수복했다라고 하는 여기 쌍성총관부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부분을 공민왕이 다시 찾고 그리고 영토를 여기까지 넓힙니다. 누가 공민왕 때 이렇게 넓힌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천령 이북이다라고 하는 거 봐주세요. 조금 있다가 고려 망할 때도 한번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는 왕권 강화책 들어가야 되겠죠. 왕권 강화를 어떻게 하느냐? 정방을 폐지합니다. 정방 기억하십니까? 무신정권 때 최우가 만들었던 인사권이죠. 인사를 담당하던 기구였는데요. 그 정방이 아직까지 있었대요. 그래서 국왕이 인사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정방을 폐지하면서 이게 왕권 강화 정책의 하나. 이게 전민, 변정, 도가문 별표 쳐주셔야 되겠네요. 신도원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얘가 건의로 설치를 했는데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차지한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반환한다.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인으로 해방한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이게 뭐냐? 노비양건법. 이건 또 무슨 말이야? 광종 때 했던 거랑 똑같죠, 그죠? 걔랑 똑같아요. 그래서 노비안거법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을 정비를 하는데요. 성균관 유학을 교육시키는 대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신진사대부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누가?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개혁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고문세족은 당연히 싫어하지. 자기 거 뺏어가니까요. 하나 더 개혁 추진 세력이 미약해. 신진사대부와 신돈 등의 세력이 너무 약하고요. 하나 더. 중국에서는 홍건적이 만들어져요. 원나라를 망하게 하는 홍건적. 그리고 일본에서는 해적질을 하는 일본 해적. 외구가 자꾸 침입을 해서 우리나라가 휘청합니다. 그래서 국내외 정세가 불안해서 자, 어떻게 하느냐? 고문세족이 신돈을 제거하고 공민왕을 시해합니다. 살해한다 이렇게 비슷하게 봐주시면 돼요. 공민왕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개혁이 실패된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되느냐? 공민왕의 개혁 과정에서 누가 등장하는데요? 신진사대부가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려 말의 개혁을 주도하여서 고려 멸망하게 합니다. 끝.